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인데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지금 살아있다면 96살이라고 합니다. 자,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동안 3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가 21년 전에 행방을 감췄습니다. 그랬는데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체포가 돼서 압송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름을 4개 여러 가지로 바꿔 다니면서 국적 세탁을 했고요. 자, 지금 관심은 과연 이 돈 어떻게 다 썼을까, 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숨겨뒀었을까 하는 부분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때 같이 잠적한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 과연 지금도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꽤 많은 나이가 들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진술로는 작년에 에콰도르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했다면 지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부분도 거의 소멸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해외 도피 왜 하셨습니까?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버지 정태수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들키셨어요? 에콰도르는 왜 가신 거예요? 조력자 있으셨어요? 가족분들 자진 입국할 생각 없으세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 돈에 돈을 일방적으로 보내니까. 그 지연이라든지 아까 이 파견이라든지 이런데 그 지원 관계 같은 걸 하는데 그렇게 제 자신이 그런 거를 안 들어가서 그렇게 뭐 잘못됐다는 건 느끼지 않습니다. 잘못 없은 느끼지 않는다. 네. 제가 벌써 한국도 나가고 2년 동안 인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모랑 무엇을 숨기고 감추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인은 잘못을 하나도 안 느끼시는 겁니까? 환란은 안보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다고는 제 자신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황장 소장, 저 휠체어 타고 나가고 마스크 쓰고 저게 사실은 거의 원조죠. 예, 그 이제 저 환자복 코스프레에 예. 원조고 그 이후부터 이제 거의 재벌 회장님들이 네. 출두할 때마다 이제 관례가 되다시피 했죠. 예. 저분 세무공무원으로 이제 점을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흙을 만지고 이렇게 쇠를 만지면 이제 돈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광산으로 시작해서 구로공단에 아파트 지어서 돈 벌고 79년인가 이제 그 엄마 아파트 예. 대치동 예. 엄마 아파트로 큰 돈을 벌었죠. 그때 2천억 벌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앞에 또 80년대 초에 미도 아파트 1, 2차를 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제 재벌의 범주에 올랐었고 그러면서 이제 쇠를 만져야 된다 했는데 한간에는 그게 금융업을 해야 되는데 제철을 해라 이렇게 철강으로 들어가지고 알아들었군요. 그래서 이제 한보철강 당진에 예. 그걸 했는데 본인이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났고 거기서 5조 부도 났죠. 그래서 이제 현대 제철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때 부도가 나면서 그때 한참 또 제기를 갖다가 수서지역 개발해서 모색했는데 그때 YS 때 수서비리라고 그 유명한 예. 특혜를 받고 예.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이 돈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을 받고 6년 복무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또 본인이 하는 그 대학에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징역 3년을 받았을 때 본인이 이제 해외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피의자들이 병보석 중에 도주할 만큼 좀 어설픈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키르기스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아들이 이제 에콰도르에서 있다가 이 미국으로 가다가 이렇게 파나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다가 지금 잡혔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게 조이팔 유병헌에 이어 3대 미스터리다. 제가 예. 아마 정태수 회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끝내 이렇게 안 밝혀지고 예.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에콰도르에 연습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를 수가 없고 소문이 났을 거라고 보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신분 세탁을 치밀하게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교민이 크게 많지 않고 또 거기가 광산으로 나름 유명한데요. 예. 그래서 저분이 또 다시 그 처음에 시작했던 광산으로 돌아가서 할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규명되지 않고 끝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이제 아들 정한근도 문제지만 일단 정태수 전 회장 체납액이 2,225억 원인데 역대 네. 최고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사망했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뭐 끝나는 거죠. 그건 상속이 안 되는 거죠, 예, 채무는. 기본적으로 상속이 안 되는 채무는 상속이 안 되는데 그런 그 세금 체납 같은 경우 특히. 예. 근데 지금 3천억 정도래야 다른 그 자식이 체납한 세금까지 합쳐가지고. 아. 그래서 아직 지금 살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아들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 어디 가는지 지금 못 찾았다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 그 아들이 넷째 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도망 다닐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고교 동창생의 이름을 빌려서 예. 썼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 이름을 누군가가 20몇 년 동안을 계속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쓴다면 예. 사실 저도 해외 나갈 일이 있을 것이고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20몇 년 동안을 저렇게 잠잠히 아, 그러면 이름만 빌려 쓴 게 아니고 관련된 뭐 여권이나 이런 것도 다 썼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빌려 쓰냐는 거예요. 이름을 네. 빌려 쓰기 위해서는 관련된 뭐 여권도 위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모든 것을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일 텐데 요즘 같은 세대에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 예. 물론 뭐 그분이 뭐 일부러 그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네, 잘 모르니까. 예, 예. 최진정 변호사, 지금 그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터놓고 거기에 많은 돈을 은닉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위스 은행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빼서 쓰고 그럴 수 있나요? 실제로 그 스위스 은행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많은 그 검은 돈들이 예. 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해외로 도피했는데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실제 지금 정태수 지금 전 한국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휠체어보다 실어증이란 것이 더 기억에 납니다. 예. 실제 이제 그 청문회 왔을 때에 앞에 이제 마스크를 마스크 한 다음에 쓰고. 실어증이 걸렸다고 했던 것이 예. 국민들의 정말 속을 부글부글 끓게 했던 기억이 머슴 있는데요. 발언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지금 뭐 300억 넘는 돈을 지금 한 10년 이상 해외 도피하면서 이것을 종잣돈으로 굴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 써버리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현재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기 이틀 전에 검찰에서 재판에 넘겼어요. 근데 해외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형이 된다고 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그 피해 금액이 50억이 넘으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는데요.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에 300억이 넘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는 5년, 많게는 한 10년 전후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2002년도에 사면 복권시켜준 그 배경, 그게 뭔지, 그다음에 2007년도에 그 출국 금지를 풀어서 일본으로 신병 치료처 나가서 그 이후에 해외를 떠돈 거 아닙니까? 그 경위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좀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보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끝으로 잠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DMZ 방문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관련된 덕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서 양 정상은 4월 회담 이후 약 80일 만에 정상회담이자 2017년 6월 첫 만남 이후 약 2년 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예, 회담 전망 짧게 해보겠습니다. 정계란 교수, 지금 북미 간의 친서가 오고 가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에서 오는 거라서 네. 뭔가 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친서 외교를 통해서 뭔가 좀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큰 그림. 예. 자, 지금이 대화할 때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G20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지난번에도 판문점 DMZ를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날씨가 기상 좀 안 악화 때문에 좋아서.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재선용 성과를 과시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 또 뭔가 북미 회담의 어떤 그 결정적 메시지를 예. DMZ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그러나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디서 찾아낼 건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DMZ 간다면은 나름 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방한은 이제 시진핑 북한 방문의 어떤 보면 맞불 방한 같은 성격도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평화의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예. 중국과의 또 무역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장 소장께서 보시기에 혹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기대할 만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미국 대선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예.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 판문점이라는 그림만큼 좋은 그림이 없다. 그 앞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대화 제안을 하게 될 것 같다. 대화 제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내년 초가 예. 가장 자신에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이제 실무회담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